두 날개를 우아하게 펼친 승리의 여신이 뱃머리에 섰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3대 소장품에 꼽히는 걸작 사모트라케의 니케입니다. 기원전 3세기 에게의 사모트라케 섬, 전함 모양을 한 승전 기념물의 선수에 서 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머리와 두 팔이 사라졌기에 오히려 역동적 날개와 관능적 옷자락의 아름다움이 극적으로 빛납니다. 여신의 이름을 브랜드로 붙인 신발 회사 로고가 옆에서 본 이 니케의 날개를 본뜬 것이죠. 그렇듯 뱃머리를 꾸미는 조각상을 피겨 헤드라고 합니다. 맨 앞에서 항해를 이끄는 형상이지만 장식품일 뿐이어서 실권은 없고 허울 뿐인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1986년 전두환 대통령이 3당 대표를 접견하는 장면입니다. 두 야당 대표와 달리 공손히 머리를 숙이는 노태우 민정당 대표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대통령이 집권당 총재를 겸하던 시절 여당 대표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리인일 뿐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그제 첫 상견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유난히 눈에 띕니다. 당원들이 선출한 당대표가 90도 가깝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장면 말입니다. 상견 만찬에서 대통령은 간첩 혐의 사건들이 충격적인 안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고 김기현 대표는 종북 간첩단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경선 당시 김 대표의 슬로건은 연포탕이었습니다. 연대와 포용, 탕평으로 신망받고 유능한 분들에게 보직을 부여해 화합하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막상 차린상을 보니 맑고 개운한 낙지 연포탕이 아니었습니다.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비롯해 주요 임명 당직까지 친윤 일색으로 가득 채운 용산탕을 내놓은 겁니다. 거기에다 한 최고위원은 고춧가루까지 뿌렸습니다. 전광훈 목사 예배에 나가 5.18 정신 헌법 수록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조상묘도 파는 게 정치인 아니냐며 대통령의 공약에 반대했습니다. 특정 지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찬 대화는 듣기조차 거북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늦게 말을 주워 담느라 바쁩니다. 친윤계가 독식, 독주하면서 말리고 견제할 사람이 없어진 탓이 아니라면 이럴 수가 있을까요? 10번째 사람이라는 룰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9사람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 이 10번째 사람은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식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4차 중동전쟁 때 아랍군의 국경 접근을 통상적인 훈련으로 오판했다가 패전 위기를 가까스로 넘긴 뒤 만들어진 룰이라고 합니다. 지휘부가 일사불란하게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판단만 하는 조직이라면 그 조직이 결국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3월 15일 앵커의 시선은 걱정됩니다. 였습니다.